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삼성전자 상승룸 더 남아있어.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외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1만 원으로 상향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12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기수 매니저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IB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 그만큼 똑같이 따라서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잡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는 보통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이죠.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22만 원, 23만 원 목표치를 정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일부 선수들은 그 가격이 오기 전에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먼저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질문을 10만 전자 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 들었습니다만 네. 저는 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11만 전자, 12만 전자까지 높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목표가 10만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10만 원까지 가고 나서 더 가느냐 마느냐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보통 주가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보통 10만 원, 12만 원, 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10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매도 심리들이 또 차익 실현 심리들이 욕구가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10만 원 넘어가 가지고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매물 압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펀더멘탈 증거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호전 분위기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올해 연말까지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좋아집니다. 디램 가격 강세, 낸드 프레시브 강세, 그리고 HBM 시장의 본격적인 투자,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어떤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만 전자 이상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일부 반도체 소비정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의 목표가 10만 전자 넘어서 11만 전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기관이 여전히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영향이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520만 주 블록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11만 전자, 12만 전자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일시적인 방해 요소가 되겠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데 따른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왔고 보통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보다는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고 외국인들은 아주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물량을 털어낼 거고요. 또 블록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가에 분명한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큰 흐름 자체를 꺾어내는 그런 시세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일시적인 눌림목과 기간 조정은 나오는데 붕괴가 되는 이런 흐름들은 아닐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8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8만 원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5일 이평선을 살짝 깨는 흐름이 나왔었죠. 요겁니다. 5일 이평선을 깼다는 얘기는 잠깐 쉬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가서 약간의 옆으로 기어가는 눌림 조정을 보이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눌림이 나오거나 기간 주기 나올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증권시장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외국인 주대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장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볼 만한 주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눌림목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대응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5조 5천억, 5조 8천억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6억 6천이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11만 원, 12만 원으로 옮기는 것도 2분기 실적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던 이유는 3분기 중반부터 낸드 쪽 SSD 쇼티지가 나면서 SSD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2분기에 뭐 D램 가격도 인상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낸드 쪽이 생각보다 상승세가 안 나왔었는데 낸드 쪽에서 SSD 가격도 최대 25%까지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SD 쇼티지가 지속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 이제 SSD 밸류체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SSD 쇼티지가 지속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존에는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면 이제는 SSD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수익 기회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SD 관련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련 탑픽도 있을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엑시콘인데요. 뭐 사실 SSD 관련 종목으로는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게 하나마이크론이랑 SFA 반도체도 있고 엑시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엑시콘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SSD 검사 장비 쪽인데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업용 SSD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 엑시콘의 이제 매출액도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SSD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CXL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XL 키워드가 한 번씩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엑시콘은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가 있고 이제는 SSD 관련해서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엑시콘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SD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해서 탑픽 엑시콘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기수 매니저님은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 여전히 탑픽 삼성전자로 유지하십니까? 네,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여전히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눌림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좀 먼 시각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제 분할 매집을 해보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게 오늘 그 지수가 밀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로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시세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갔다가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고 횡보하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붕괴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보기엔 이제 2650선 정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 여건이 약간 불안하지만 너무 무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삼성전자가 붕괴되지 않으면 시장 자체는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사하지 말고 삼성전자 멀리 보실 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독감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의 이제 종목들의 순환매가 연출되는 그런 의미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중소형주 보시고 멀리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분할 매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순환매로 봤을 때 중소형 관련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